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필터링 해주는 사용자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필터 함수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필터 함수가 굉장히 유용한 함수이긴 하지만 다양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고자 할 때 매번 수식을 변경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만들 함수는 찾고자 하는 키워드에 이 앰퍼센트 기호 그리고 이 파이프 기호로 AND와 OR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고급 필터링 자동화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서치 시트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타나고요. 인사팀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나타나고요. 마찬가지로 뭐 현금 치면은 현금에 해당되는 것들. 그래서 칼럼이 어디든 간에 그 데이터가 그 적용되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식대를 포함하는 모든 키워드가 검색되게끔 해서 간식대도 나오게 된 경우에요. 그래서 인사팀일 때도 인사만 쳐줘도 인사팀이 다 잡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로직이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까지는 별로 이렇게 특별할 게 없는데, 이게 지금 특별한 이유는 이런 AND, 앰퍼센트 기호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팀이면서 접대비인 데이터만 또 볼 수 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이런 식으로 뭐 법무팀을 쳐주게 되면은 인사팀이면서 접대비이고 법무팀인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복잡한 형태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로직이 담긴 고급 필터링 자동화 함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타이면서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차량 유지비 해볼까요? 네,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도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해보죠. 오상민, 법무팀이면서 오상민 이렇게 해볼까요? 네, 법무팀이면서 오상민. 네, 법무팀이면서 오상민이고, 여기 오상민이 나온 거는 그냥 인사팀이면서 접대비라서 또 나온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필터링 데이터가 있다면 복잡한 그 조건들도 이렇게 문자 하나만 넣어주면 작동이 되니까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실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함수일 것 같고요. 요거는 간단하지는 않지만, 예, 3, 5, 6, 7, 8, 10줄 이내의 코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볼 건데, 이걸 만들기에 앞서서 그 기존에 제가 배웠던 필터 함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렸던 논리값, 배열, 그리고 필터 함수 영상으로 그 필터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영상들을 순차적으로 보셨다면은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 보긴 했지만 또 쓸 일이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또 활용 안 하시게 되면은 금방 까먹게 돼서 잊어버리니까, 제가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필터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저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A부터 G까지 한 7개 정도의 데이터만 넣고요. 필터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조건열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조건열을 만들어 줄 건데, 잠시만요. 일단 랜덤으로 7, 0, 1, 1 하면은 0과 1에 랜덤한 배열이 만들어지죠. 얘를 여기다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조금 더 재미있는 데이터로. 네, 이런 식으로 0은 폴스니까 네, 안 잡힐 거고, 1은 true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음영이 칠해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필터 함수를 여기다 이렇게 걸어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필터 함수를 거니까 그 1이
true니까 true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나타나게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바로바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필터 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조건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이 조건열이 있으면은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 보이게 해주는 거니까 이 배열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인 것이고, 제가 여기서 0, 1로도 했지만 true, false로도 한번 해볼까 해요. 1하고 2의 배열을 랜덤으로 만든 상태에서 choose 함수로 true, false 치면은 true와 false를 랜덤으로 반환하는 그 어떤 수식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true, false도 이런 형태로 true에 해당되는 것만 나오게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재밌게 이런 두 개의 배열이 있다라고 해보죠. 이런 두 개의 배열이 있을 때 여기다가 지우고 이 배열 더하기 이 배열을 하면 OR 조건인 거죠. 그래서 0은 false를 의미하니까 0이 아닌 숫자들은 다 true로 인식이 돼서 이것들만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인 거고요. 그리고 AND의 개념을 적용하려면 곱하기를 한다고 했어요. 곱하기는 두 개가 다 1, true여야지만 true가 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었고, 제가 일전에 설명드리기로 OR AND는 그 배열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OR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한 개 값만 나타나기 때문에 OR AND 같은 경우는 이 배열에서 활용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드려야 돼서 일부러 배제하고 좀 알려드린 것도 있어요. 사실은 OR AND로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요, 우리가 바이로 함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바이로 함수는 이렇게 배열이 있을 때 각각의 행식 연산을 하는 함수죠. 그래서 람다 함수를 써서 파라미터는 하나만 들어가고요. 여기다 이제 OR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x 값을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덧셈 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걸 반대로 AND로 바꿔주면은 AND도 마찬가지로 작동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건열이 나란하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이런 바이로 함수를 이용하면은, 바이로 함수와 뭐 AND, OR을 이용하면은 하나의 형태의 이런 true false 배열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바로 활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똑같은 DB이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요. 그래서 아까 무슨 값을 찾았죠? 네, 이 값을 그대로 한번 복사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값을 한번 밑에 필터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수식을 바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작성을 해볼 텐데, 일단 순차적으로 우측에 제가 한번 좀 써봤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일단 let 함수로 시작을 해야 될 거고요. 처음에 일단 우리가 항상 함수를 만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봐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문자열 형태가 있을 때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필터링해서 나오게 하고 싶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떻게 구현되고 싶어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올 건지는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데이터를 이 데이터와, 그렇죠? 이 키워드를 딱 람다 함수에 두 개를 넣었을 때 바로 필터링이 되는 형태로 나오는 게 우리가 나오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바로 되도록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요, 요거를 이렇게 컨트롤 A키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면 이제 표 만들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머리글이 있으니까 헤더가 있죠. 머리글 포함에다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표 형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 형태로 해주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릴게요. 왜 이 형태를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데이터가 계속 쌓이잖아요. 계속 쌓일 때 이 범위값을 한번 지정해 주게 되면은 그 범위값은 고정되어 있는데 표로 만들어 주게 되면
그 데이터가 늘어나면 알아서 그 늘어난 데이터까지 범위로 잡아주게 돼요. 그래서 동적 배열 형태를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 더 구현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 형태로 한번 바꿔놓고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람다 함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데이터가 일단 어레이라고 해서 이 DB에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표 형태로 했기 때문에 참조가 이런 형태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키워드 넣는 칸은 이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먼저 이렇게 지정을 좀 해줄게요. 그리고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잘 나타나네요. 이렇게 하고 처음에 헷갈리니까 이렇게 두 개씩 쓰는 연습을 하면 어레이가 뭐고 키워드가 뭐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알 수 있고, 마지막에 키워드 값을 넣기 때문에 키워드에 해당되는 이 값이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어레이에서 우리가 보면은 아까 헤더 값이 있잖아요. 헤더 값이 있고 그 헤더 값 외에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렛 함수에서 한번 좀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헤더라고 하죠. 헤더는 그 첫 번째 행만 가져와야 되니까 take 함수를 써서 어레이의 일행이다 라고 하면 헤더가 될 거고요. 헤더만 나오죠. 마찬가지로 데이터는 드랍을 해야겠죠. 첫 번째 행을. 그죠? 이렇게 하면 데이터다. 그래서 헤더가 없는 데이터 형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됐으면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지금 저희 지면이 부족합니다. 밑에 수식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4줄이나 차지하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얘를 한 줄로 다 바꿔버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 한 줄로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키워드 값이 지금은 AND와 파이프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만약에 얘가 그냥 인사팀 하나라고 해보죠. 인사팀이다. 네. 그러면 이 값을 이 배열에서 찾아가지고 이 값이 만약에 인사팀이 아니라 인사라 할지라도 이 키워드가 포함된 데이터를 보려면은 이런 식으로 수식을 짜면 되겠죠. 데이터는 얘다 라고 하면 이렇게 true false로 나올 텐데, 이거는 정확하게 일치해야지만 나오잖아요. 그 이꼬르는. 그쵸? 지금 인사라고 썼기 때문에 다 false가 나오는 형태이고, 만약에 이 키워드가 포함됐다면 true가 나오게 해라 라는 수식을 짜려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될 겁니다. 먼저 search 함수로 이 값을 데이터에서 찾아라 라는 수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 인사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셀만 이렇게 숫자가 나올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게 숫자가 이 인사라는 글자의 그 위치, 인사팀이라는 데이터였을 거기 때문에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지금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함되면 숫자가 나오고 나머지는 오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isNumber 함수를 씌울 겁니다. 너 숫자야? 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이 숫자일 때는 true가 반환되고 숫자가 아닐 때는 false가 반환되는 형태의 배열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했던 건데, 이렇게 배열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그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행을 골라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2차 배열 형태를 1차 배열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true가 나오는 1차 배열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OR 함수를 적용을 시켜줘야 되고, 2차 배열에서 OR을 적용시키려면 아까 byrow 함수를 써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배열을 byrow에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레이 부분에 이 부분을 넣고요. 뒤에는 람다 함수가 들어가야 되죠. 람다 함수로 파라미터는 x라고 하고 OR을 넣고 x를 씌워주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 줄의 배열로 나타나고, 이 의미는 그 각 행에서 인사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면 true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수식으로 인해서
인사 이 하나의 데이터를 트루풀스로 반환하는 건 우리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바로 뭐 필터를 이렇게 씌우면은 그게 뭐 인사팀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인사 하나는 우리가 완성을 시킨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이거를 우리가 함수를 여러 개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 함수라고 일단은 네이밍을 할게요. 이렇게 콤마가 빠졌네요. 네, 이렇게 1번 함수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샘플로 한다라고 여기다 인사라고 썼지만 얘가 변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얘를 또 람다 함수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람다를 앞에 붙이고 뭐를 할까요? K라고 할까요? K 키워드의 약자인 K. 그래서 search K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아주고요. 그쵸? 그러면 1번 람다 함수가 만들어진 거고 엔터를 치면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여기 1번은 이제 람다 함수가 됐으니까 뒤에 파라미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로 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이 값을 이렇게 넣어줬을 때 잘 되는지. 잘 되네요. 그쵸? 이 형태를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지금 우리가 찾을 값은 이렇게 복잡한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배열 값을 파이프와 엔드를 기준으로 좀 나눠서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요건 일단 지우겠습니다. 요건 지우고 네, 요건 지우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형태로 인사팀 그리고 엔드는 옆으로 접대비 그리고 파이프는 5어라고 했잖아요. 5어는 줄 바꿔서 법무팀 근데 또 엔드니까 엔드는 또 옆에 오상민 그리고 파이프는 또 밑에 이런 식으로 이런 배열 형태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 값을 이 형태로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리가 또 부족하네요. 이걸 어디다 넣을까? 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네, 이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얘를 텍스트 스플릿을 할 겁니다. 근데 파이프를 기준으로 먼저 행단위로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스플릿을 할 건데 여기다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좀 띄워놓고 여기다가 자 5어 기준이니까 뭐 변수명을 5어라고 할게요. 그래서 텍스트 스플릿 함수를 넣고 이 값이 지금 키워드죠. 그래서 키워드 값을 그렇죠? 키워드 값을 그 행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칼럼 딜리미터는 비워두고 로우 딜리미터에서 바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넣어주고 밑에다가 5를 보자 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로 행으로 나눠진 걸 볼 수가 있어요. 파이프를 기준으로요. 그럼 여기 그 파이프는 지금 끝났네요. 이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이 엔드 기호를 기준으로 옆으로 이렇게 스플릿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텍스트 스플릿의 값에 이 배열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텍스트 스플릿으로 지금 만약에 뭐 5어잖아요. 5어로 해가지고 엔드 이렇게 했을 때 엔드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두 번째가 없어져 버려요. 첫 번째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는 리듀스 함수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리듀스 함수로. 그래서 리듀스 함수로 첫 번째 값은 비워두고 여기 배열 값에다가 5어를 넣고요. 람다 함수로 리듀스 함수는 그 파라미터가 두 개가 필요해요. 반복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각각의 데이터를 반복시킬 건데 결과값을 일단 v스택으로 해서 아래로 이렇게 쌓는 형태로 해주고요. 그래서 함수는 뭐가 될 거냐? 여기다 이제 텍스트 스플릿이 들어가는 거겠죠? 스플릿이 들어가서 v 값을 칼럼으로 엔드 기호를 기준으로 나눠줘 라는 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짠 하게 되면은 이제 리듀스의 초기 값에 우리가 빈 값을 넣었기 때문에 오류가 나오는 형태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드랍 함수로 나중에 없애줄 거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사팀과 접대비가 이렇게 나눠졌고, 법무팀과 우상민이 나눠졌고, 현금이 이렇게 나눠지는 형태가 완성이 됐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 드랍을 씌워서 첫 번째 행을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1을 써주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행이 없어질 거고요. 이렇게 비어있는 값에 NA 오류가 뜨는 것도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다 또 if NA를 붙여가지고 밸류 값은 그 전에 수식, 그리고 오류가 났을 때 빈칸을 반환해라 해서 빈칸에 넣어주고 엔터를 쳐주면 이런 형태의 배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 이름을 아까 이게 키워드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키워드 어레이라고 지어줄까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키워드 어레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오어도 있고 엔드도 있고 이미 이렇게 변수를 지정했는데 키워드 어레이 하나로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렛 함수를 이렇게 한 번 더 씌워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이런 형태. 아이고. 네. 여기서 엔드가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돼야겠네요. 네, 이렇게. 자, 보면요. 우리가 렛 함수로 아까 어레이랑 키워드랑 헤더랑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씩 줬잖아요. 그리고 오어로 요걸 구현하고, 그리고 아까 엔드로 이 수식을 구현했는데, 이것 이하 이 로직이 이 키워드 어레이 하나를 만들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표현하기 위해 이 키워드 어레이라는 변수에다가 다시 렛을 또 쓴 겁니다. 그러니까 렛 안에 렛이 또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어레이로 이 이하 수식을 묶어주고 마지막에 키워드 어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키워드 어레이의 요 수식들을 주바꿈을 다 없애볼게요. 이런 식으로 딜리트, 엔드, 딜리트, 엔드, 딜리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뭔가 키워드 어레이의 수식이 좀 길긴 하지만 조금 보기가 편해졌죠. 얘가 편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키워드 어레이와 키워드 어레이에 해당되는 수식 이렇게 딱딱 페어로 나오게 되는 형태라서 나중에 이 수식이 길어졌을 때 이 의미 단위로 해석하기가 좋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형태가 되면은 조금 해석하기가 좀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해봤고요. 자, 그래서 키워드 어레이 형태로 이 형태로 지금 구현이 됐어요. 키워드 어레이가. 그쵸? 여기까지 완성을 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 어레이로 나눴을 때 총 행수가 몇 개인지를 미리 좀 파악을 해둬야 돼요. 나중에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3개의 행수잖아요. 이거를 행수를 알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로우즈 변수 이름도 로우즈라고 할게요. 그래서 로우즈 함수도 있죠. 로우즈 함수로 이 키워드 어레이를 넣게 되면은, 자, 볼까요? 이런 식으로 3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아까 방금 그 어레이가 3개의 행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 이 1번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걸 좀 해놔야겠구나. 잠시만요. 좀 띄워놓고 해야겠어요. 띄워놓고 할게요. 네, 이건 괜히 지웠다. 여기 띄워놓고 할게요. 자, 그 1번 함수에서 이 하나의 값을 넣었을 때 여기다가 인사팀 이렇게 하나의 값을 넣었을 때 배열이 나타나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행만 먼저 일단 요 어레이에서 첫 번째 행만 지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choose rows 함수가 있죠. choose rows 함수. 거기서 키워드 어레이에서 1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여기다 choose rows로 키워드 어레이에서 1을 넣으면은 첫 번째 행만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요.
여기다 만약에 2를 넣으면 두 번째, 그쵸? 3을 넣으면 세 번째 값을 갖고 오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일단 첫 번째 행만 생각을 하자고요. 나중에 세 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생각하려고 하면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쵸? 첫 번째 행만 생각을 해가지고 첫 번째 행의 칼럼수만큼 반복되어서 배열을 옆으로 붙이는, 그쵸? 이 값을, 얘를 아까 요 1번 함수를 적용시킨 배열값, 얘를 1번 함수를 적용시킨 배열값, 그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옆으로 붙여 놓는 겁니다. 옆으로 붙인 다음에 우리가 이 조건이 뭐였어요? AND였잖아요. AND였기 때문에 그 람다 함수로 또 AND를 한 번 더 적용을 시킬 거예요. 바이로우로. 그렇게 되면은 이 AND까지 적용된 하나의 배열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choose 로우스로 일단 첫 번째 행만 생각을 할게요. 이게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행만 생각을 했을 때, 자, 얘의 자, 얘의 칼럼 값이 필요할 거예요. 칼럼 값. 그래서 여기서 일단 2번 함수를 좀 지정을 할게요. 2번 함수 지정하고 여기서 넷 함수를 다시 열겠습니다. 다시 열고 C, 칼럼이니까 C라고 할게요. C는 칼럼스 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주고 C를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주면 2가 나오겠죠. 지금 첫 번째 행만 보기로 했는데 첫 번째 행의 칼럼 수가 2이기 때문에 지금 2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네. 여기서 2번 함수에서 렛 함수를 다시 지정했고, C는 이 첫 번째 행수에서의 칼럼 함수를 붙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또 C가 나오게 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호출했을 때 이 C값이 나오게 되고, 이 C값은 이 수식의 칼럼스 열 개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지금 2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쵸? 이 2만큼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듀스 함수를 또 쓸 겁니다. 리듀스 함수를 쓸 건데, 자, 여기다가 써야겠죠? 리듀스 함수를 쓸게요. 그래서 비워두고 2니까 2의 배열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시퀀스 함수로 C 값을 넣어주고요. 람다 AV, 그 다음에 결과값을 아까 그 배열을 우측으로 붙여줄 거라고 했잖아요. 1번 함수의 결과값인 그 배열값을 오른쪽으로 붙여주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h스택이죠. 그래서 h스택을 넣어주고 a를 넣은 다음에 1번 함수를 넣는데,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1번 함수에는 이 인사팀 값 하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내가 v를 넣었다 라고 하면 이 v가 뭐가 돼요? v가 인사팀 접대비의 배열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 값 하나만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또 인덱스 함수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어렵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인덱스 함수를 써주고, 인덱스에서, 자, 저도 헷갈리네요. 갑자기 인덱스 함수에서 이 키워드 어레이 값에 1번 행의 여기 칼럼 넘버가 반복이 되는 형태니까 여기에 v가 들어가야 돼요. v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붙여주게 되면, 가로를 다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두 개가 붙어서 쭉 나열되는 형태죠. 이렇게. 그리고 이 첫 번째 값을 우리가 그 리듀스 함수에서 비워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쌌기 때문에 첫 번째 열에 이렇게 오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드롭 함수를 또 써주면 됩니다. 드롭 함수를 써서 어레이를 넣어주고, 첫 번째 칼럼이니까 콤마를 2개 붙여야 돼요. 콤마를 보세요. 콤마를 2개 붙여요. 로우가 아니고 칼럼이니까 콤마를 하나 더 붙인 다음에 1 엔터 쳐주면은 요 형태의 배열만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첫 번째 배열은 인사팀에 해당되는 1번 함수의 결과값이고, 이 두 번째는 접대비에 해당되는 1번 함수의 결과값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조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AND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열을 다시 바이로우로 묶습니다. 네, 여기서 요 드롭 이하죠. 드롭 이하에서 바이로우 함수로 가로를 열고, 어레이를 이렇게 딱 클릭하면 이렇게 잡히잖아요. 어레이를 다시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고, 여기다 람다 함수를 써서 파라미터를 하나 주고, 이번에는 AND 조건이죠. AND 조건. 그래서 AND X, 그리고 가로를 빨간색이 나올 때까지 닫아주면 이런 식으로 true, false 함수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true는 아마 인사팀이면서 접대비인 데이터일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아닌 것들이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인사팀하고 접대비까지 완성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1번 첫 번째 행만 생각하고 만든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행만 생각하고.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이거 처음 듣고 이해하시는 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천재입니다. 저도 당연히 이해 못했고요.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이해하시려고 하고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따라오세요. 자, 이거는 지금 인사팀과 접대비에 해당되는 배열인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행으로 이걸 또 반복을 시켜서 또 옆으로 쌓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에는 2번 함수를 반복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네, 처음에는 우리가 이 1번 함수에서 값 하나에 해당되는 배열을 만들었죠. 이 2번 함수에서는 이 행에 해당되는 반복되는 데이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3번 함수를 만들 건데, 그 3번 함수는 이 이제 행으로 반복되는, 2번 함수가 행으로 반복되는 함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수식에서 아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번 행만, 여기서도 인덱스가 들어가죠. 인덱스에서 1번 행만 일단 샘플로 만들었는데, 이 1번 행이 다시 변수가 돼야 됩니다. 람다 함수에. 그래서 여기도 람다 함수를 붙이고, 로우니까, 그쵸? 행으로 이제 반복이 돼야 되니까 얘를 R이라고 할게요. R이라고 주고, 여기 1 대신에 R이 들어가야겠죠. R. 여기죠. R. 이런 식으로. 그리고 괄호가 하나 더 필요하죠. 닫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2번 함수에 1을 넣게 되면은 이 첫 번째 행에 해당되는 AND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죠? 여기다가 2를 넣게 되면 두 번째 행에 해당되는 AND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죠? 여기다 3을 넣게 되면은 세 번째에 해당되는 AND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방금 이 1, 2, 3을 또 이렇게 옆으로 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망의 3번 함수가 나올 건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3번 함수. 3번은 다시 리듀스. 이번에는 이 행수만큼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행수를 여기 로우즈 함수로 지정을 해놨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시퀀스 함수로 로우스 변수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1에서 3의 배열이 만들어지겠죠. 여기다가 람다 함수를 쓰고 AV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배열을 옆으로 쌓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H 스택을 할 거고 결과값을 A로 넣고요. 이번에 우리가 반복할 함수는 2번 함수잖아요. 그래서 2번 함수. 2번 함수에는 아까와 다르게 숫자만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V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로를 쭉 닫아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또 세 개의 행의 그 배열값이 나란히 붙는 형태가 됐죠. 마찬가지로 또 첫 번째 열은 없애줘야 되니까 드랍 함수를 써서 자 없애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행으로 구분한 거는 이 파이프 형태였고 파이트는 오어 형태였잖아요. 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라도 투르면 투른 겁니다. 그쵸? 그렇게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열을 다시 또 바이로를 써서 그쵸? 어레이를 넣어주고 람다 함수로 파라미터 x를 주고 이번엔 오어가 돼야겠죠. 오어. 그래서 가로를 다 닫아주게 되면 드디어 하나의 어떤 트루폴스 배열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인사팀이면서 접대비이고 법무팀이면서 오성민이고 현금인 배열이 되는 거예요.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다 했죠. 이 상태에서 이 3번 배열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필터 함수로 자 데이터에서 이 3번으로 가져와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조건에 맞는 그쵸? 잘 만들어진 게 맞을까요?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인사팀 접대비 법무팀 뭔가 좀 잘못됐나 보네요. 어디서? 네. 제가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생방의 묘미죠. NG. 잠깐만요. 이걸 일단 좀 칠해놓고. 이게 뭔가 이상한데요? 여기 뭐죠, 이게? 자, 다시 보죠, 수식을. 자. R 넣었고요. 그래서 C를 넣었고, H 스택으로 A를 쌓았고, 1번 함수에서 R값과 V를 넣었고요. 람다 X로 네. 인사팀 접대비 잘 나오고 법무팀이면서 오상민 잘 나오고 현금만 잘 나오네요. 그러면 2번까지는 맞았다는 얘기고 3번이 틀렸는데 로우스 키워드 어레이로 3번 반복하고 AV로 A를 가서 이번에 H 스택으로 네네네네네 그 다음에 람다 함수로 5를 했는데 자 바로 펑션 OS 3번 맞는데 네. 자,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들. 3번. 트루, 펄스 트루. 트루. 솔직히 말하면 못 찾겠어요. 어디가 잘못된 거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 3번 제가 한번 싹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자, 그래서 먼저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고. 네,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헤맵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번째 거. 1, 2, 3, 4, 5, 6, 7, 8, 9, 10. 오상민 인사팀 접대비. 맞는데 말이에요. 다 됐는데. 자, 3번으로. 자, 다시 이제 리듀스 함수로 시퀀스를 설마 안 붙였나요, 아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오어죠. 오호호호.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 이거는 제가 당황했네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왜 이런 오류가 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보이네요, 눈에. 인사팀이면서 어라? 아, 여러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인사팀에서 간식된데 나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 현금 옵션이 있었잖아요. 이 현금이기만 해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금이 다 나와서 이 데이터가 잡히는 거였어요. 바보. 네, 바보. 얘를 지워볼게요. 네. 인사팀이면서 접대비이고 법무팀이면서 오상민인 거. 그쵸? 잘 되고 있었는데 바보같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역시 코드는 완벽했어. 제가 착각을 했네. 그쵸?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이 조건에 맞게끔 나오게 되고 위에 헤더를 붙여야겠죠? 그래서 v스택으로 아까 헤더를 지정을 해줬었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함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예, 우여곡절 끝에 함수가 완성이 됐고요. 뒷부분의 ng 부분은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겪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남겨두도록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함수가 완성됐다 라고 알려드리면서, 네, 이 파일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이거 코드는 똑같습니다. if 에러만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서 에러가 났을 때 뭐 이렇게 되면 에러가 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에러가 났을 때는 그냥 헤더만 나오게 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써놨거든요. 이렇게.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필터링을 자동화할 수 있는 수식을 한번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건 뭐 정답은 없죠. 제가 그냥 엔드 기호로 하기로 제가 정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어떤 형태로 구현할지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저 같은 경우 그냥 편의상 이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리듀스 함수, 바이로 함수, 그리고 논리값을 곱하고 더하고 이런 것들을 짬뽕을 시키면은 원하는 형태로 다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헤매던 부분도 있고 그랬지만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설정해 주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